폭설로 인해 눈으로 가득한 강원도 산골의 한마을입니다. 우연히 미국의 한 의사가 한국에 여행을 왔다가 고립이 되었는데요. 이 고립된 외국인 남성에게 동네 주민분들은 먹거리며 이불까지 내어주고 계십니다. 이 남성은 이런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는 듯한 표정입니다. 무슨 사연인지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시카고에서 소아과 의사로 일하고 있는 마이클 브라운입니다. 강원도의 작은 산골 마을 해발 800m에 위치한 곳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잊지 못할 추억이라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의 한국 여행은 철저하게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서울, 부산, 제주도. 한국의 유명 관광지를 모두 담은 알찬 일정이었죠. 하지만 인생이란 게 항상 계획대로 되진 않나 봅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우연히 본 한 장의 사진이 제 계획을 완전히 바꿔놓았으니까요. 새하얀 눈으로 뒤덮인 산자락, 그리고 그 아래 옹기종기 모여있는 정겨운 시골 마을. 한 한국 여행 블로거가 올린 그 사진을 본 순간 저는 거기가 어딘지 꼭 알아야 했습니다. 댓글을 통해 강원도 어딘가라는 것을 알아냈고 렌터카를 빌려 그곳을 찾아 나섰죠. 내비게이션이 말하는 목적지까지는 3시간이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넓은 고속도로로, 그 다음은 국도로, 마지막에는 좁은 산길로 이어지는 여정이었습니다.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은 뚝뚝 떨어졌고 날씨는 점점 흐려졌습니다. 제가 그때 일기예보를 제대로 확인했더라면 아마도 이런 무모한 여행은 시작도 못했겠죠. 강원도 산골짜기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옅은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입구에 낡은 이정표가 아니었다면 제가 찾던 그곳이 맞는지조차 알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처음 보는 외국인의 방문에 마을 주민들은 적잖이 놀란 눈치였습니다. 특히 곧 큰 눈이 올 거라며 서둘러 돌아가라고 걱정하시더군요. 하지만 저는 욕심을 부렸습니다. 잠깐이라도 이 아름다운 풍경을 사진에 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만 30분 만에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갑자기 세차게 눈이 내리기 시작했고 순식간에 도로는 하얗게 변했습니다. 렌터카의 바퀴는 헛돌기 시작했고 제 휴대폰은 불안하게 신호가 약해지더니 이내 먹통이 되어버렸죠. 그렇게 저는 강원도 산골 마을에 고립되었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하는데 눈은 계속해서 쏟아졌습니다. 제 인생에서 이렇게 당황스러운 순간은 처음이었습니다. 시카고의 혹독한 겨울에도 이런 경험은 없었으니까요. 해가 완전히 저물었을 무렵 마을 이장님이 저를 마을 회관으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이런 날씨에 외지인을 그냥 둘 수 없다며 마을 회관에서 하룻밤 묵어가라고 하시더군요. 이런 호의가 저는 부담스러웠습니다. 낯선 외국인을 맞아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저는 오케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사실 이런 일은 시카고에서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마을 회관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아늑했습니다. 구석에 있는 용달만한 난로에서는 장작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고 있었고 군데군데 놓인 방석은 할머니들의 손때가 묻어있는 듯 했습니다. 뭔가 정겨웠달까요? 마치 오래된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습니다. 그때 한 분이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박영자 선생님이라고 하셨는데 30년 넘게 서울에서 영어교사로 일하시다가 작년에 고향으로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박 선생님은 제게 걱정하지 말라며 통역을 도와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마을에 외국인이 오신 건 처음이라 다들 굉장히 신이 나셨다고도 했죠. 박 선생님의 말씀에 마음이 한결 놓였습니다. 이장님도 환하게 웃으시며 박 선생님을 통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매년 이맘때 이런 눈을 만난다면서 여기 사람들은 다 이런 날씨에 익숙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쉽게 안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눈은 계속해서 쌓여갔고 렌터카는 이미 눈더미에 파묻혀 있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한 할머니가 뜨거운 밤고구마를 들고 들어오셨습니다. 박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죠. 할머니께서 방금 전기밥솥으로 찐 거라고 멀리서 온 손님이 배고플까봐 가져오셨다고요. 저는 그제서야 제가 얼마나 배고팠는지 깨달았습니다. 고구마 껍질을 까자 달콤한 향이 코끝을 간지렸고 그 맛은 제가 먹어본 어떤 디저트보다도 맛있었습니다. 마을 회관에는 저 말고도 몇 분이 더 계셨습니다.
폭설 때문에 집에 가기 어려운 주민분들이었죠. 박 선생님 덕분에 저는 그분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한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미군 부대 근처에서 일하셨다며 깨진 영어로 농담도 건네셨고, 다른 할머니들은 박 선생님을 통해 제 고향 이야기를 물어보셨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바깥의 눈은 더욱 거세게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마을회관의 따뜻한 온기, 할머니들의 정겨운 이야기 소리, 그리고 신압으로 피어오르는 된장찌개 냄새.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친근하게 느껴졌습니다. 자정이 다가올 무렵, 이장님이 담요 몇 채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박 선생님은 집에 가보겠다고 하셨지만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결국 마을회관에서 함께 묵기로 하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한국의 교육 이야기도 듣고 서울과 시골의 삶이 얼마나 다른지도 들을 수 있었죠. 잠들기 전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처음 이 마을에 왔을 때 찍고 싶었던 사진은 하얀 눈이 쌓인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것 같았습니다. 사람의 온기가 가득한 이곳에서 저는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한국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하고 있었으니까요. 아침을 알리는 닭 울음소리가 들렸을 때 저는 잠시 제가 어디에 있는지 혼란스러웠습니다. 마을회관 난로는 이미 꺼져 있었지만 누군가 새벽에 담요를 한 장 더 덮어주신 듯 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설경은 마치 동화처럼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곧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해가 떴을까 말까 한 이른 시간이었는데 60대에서 80대까지의 마을 주민들이 삽을 들고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지시하지 않았는데도 모두가 자연스럽게 자기 집 앞과 골목길에 눈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박영자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곳에서는 젊은이들이 도시로 떠나버려서 남은 사람들이 서로 돕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삽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시카고에서 눈 치우던 것처럼 빠르게 하려 했는데 이장님이 천천히 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눈은 다르다면서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치워야 한다고 알려주셨죠. 그제서야 보니 정말 눈의 질감이 달랐습니다. 시카고의 눈은 보통 푸석푸석했는데 이곳의 눈은 마치 솜사탕처럼 포근하면서도 무거웠습니다. 놀라웠던 것은 주민들의 체계적인 작업 방식이었습니다. 할아버지들은 위쪽 경사로를, 할머니들은 평지를, 그리고 상대적으로 젊은 60대들은 가파른 계단을 담당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동안 수없이 반복한 것처럼 각자의 역할이 완벽하게 분담되어 있었습니다. 제설 작업 중간에 한 할머니가 따뜻한 물을 나눠주셨습니다. 보온병에 담긴 물은 생강차였는데 몸속까지 따뜻하게 데워주었습니다. 할머니는 눈 치울 때는 땀을 많이 흘리니까 따뜻한 물을 마셔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처럼 정말 땀이 비오듯 했지만 이상하게도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주민들은 자연스럽게 마을회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아침부터 고생했다며 각자 집에서 가져온 반찬들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시골 된장으로 끓인 된장찌개, 김장김치, 메밀전. 모두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한 음식들이었습니다. 식사 중에 할아버지 한 분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큰 눈이 오면 마을 청년들이 지붕에 눈을 치우러 다녔다고 합니다. 지금은 새마을 운동 때 기와지붕을 슬레이트로 바꾸면서 그런 걱정은 없어졌지만 그때의 추억이 아직도 생생하다고 하셨습니다. 저녁이 되자 드디어 마을의 주요 길들이 모두 정리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삽질을 한 터라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뿌듯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이장님은 내일이면 군청에서 제설차가 올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 저는 한국 시골 마을의 진정한 힘을 보았으니까요. 그것은 바로 서로를 위하는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이 만들어내는 놀라운 협동심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눈을 치우고 난 후 마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마을회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박영자 선생님은 이런 날은 다 같이 밥을 먹어야 한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힘든 일을 함께 했으니 맛있는 것도 함께 먹어야 한다는 게 마을의 오랜 전통이라고 했습니다. 마을회관 부엌은 이미 활기찼습니다. 할머니들은 아침부터 끓여둔 메밀로 칼국수를 만들고 계셨고
큰 솥에서는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제가 칼국수 반죽을 궁금한 듯 쳐다보자 한 할머니께서 직접 메밀 반죽을 늘이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손길이 참 우아하셨는데 제가 따라하자 모두들 웃음을 터뜨리셨습니다. 반죽이 엉망이 되었거든요. 식탁에는 각자 집에서 가져온 반찬들이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큰 독에 담아둔 배추김치를 가져왔고 다른 분은 도라지 무침을, 또 다른 분은 메주콩으로 만든 청국장을 내놓으셨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동치미였습니다. 시원한 맛이 눈을 치우며 쌓인 피로를 씻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박 선생님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큰 눈이 오면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 떡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흰 눈처럼 하얀 떡을 만들어 먹으면 그의 운이 좋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그런 풍습이 사라졌지만 다 함께 모여 밥을 먹는 전통만큼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식사가 한창일 때 제 옆자리에 앉으신 할아버지께서 손수 담그신 막걸리를 꺼내셨습니다. 오늘처럼 추운 날은 막걸리 한 잔이 최고라면서 소주잔에 막걸리를 한 잔씩 나눠주셨습니다. 평소에는 술을 잘 마시지 않는데 이상하게도 이 막걸리는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달달하면서도 구수한 맛이 마치 마을 사람들의 정겨움을 닮은 것 같았거든요. 저녁 식사가 끝나갈 무렵 할머니 한 분이 부엌에서 커다란 그릇을 들고 나오셨습니다. 방금 삶은 밤고구마였습니다. 껍질을 벗기자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고소한 향이 마을 회관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건 마치 디저트 같다고 말씀드렸더니 할머니들은 한국의 달달한 간식거리를 하나씩 설명해 주셨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지만 마을 회관 안은 따뜻했습니다. 밥을 먹으며 나누는 이야기 소리, 할머니들의 웃음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라디오 소리가 어우러져 마치 오래된 고향집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그릇을 치우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제가 찾던 진짜 한국이었다는 걸요. 화려한 서울의 거리나 유명 관광지가 아닌 이렇게 소박하지만 정이 넘치는 시골 마을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말입니다. 폭설이 3일째 계속되자 마을의 분위기가 조금씩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이장님은 마을의 현재 상황을 설명하셨습니다. 군청에서 보낸 제설차가 계속 오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마을로 들어오는 길도 완전히 막혀 있었습니다. 더 걱정인 것은 식량 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장님의 걱정과 달리 마을 주민들의 표정은 의외로 침착했습니다. 박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매년 겨울이 되면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김장은 기본이고 메주콩이며 된장, 고추장까지 모두 넉넉히 담가둔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각 가정에서 비축해둔 식량 현황을 확인해 보니 놀라웠습니다. 쌀은 물론이고 김장김치, 장아찌, 메밀가루까지 없는 게 없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장독대 문화였습니다. 된장, 고추장, 간장이 가득 담긴 장독들은 마치 오래전부터 이런 날을 대비해온 것만 같았습니다. 주민들은 서로가 가진 것을 자연스럽게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한 집은 쌀이 많다며 내놓았고 다른 집은 김장김치가 많다며 나눴습니다. 메주콩으로 방금 담근 청국장은 마을 전체의 식사가 될 수 있었고 누군가의 장독대에서 나온 묵은지는 구수한 김치찌개의 맛을 더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마을 사람들의 지혜였습니다. 전기가 끊길 것을 대비해 각 가정에 양초를 모았고 휴대폰 배터리는 발전기로 충전해 두었습니다. 라디오는 24시간 틀어두어 외부 소식을 놓치지 않았고 혹시 모를 긴급 상황을 대비해 마을 회관에 비상물품도 준비해 두었습니다. 이장님은 이런 준비성이 마을의 오랜 전통이라고 했습니다. 깊은 산골 마을에서는 이런 고립이 흔한 일이었고 그래서 더욱 서로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도시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이런 공동체 정신이 여기서는 아직도 살아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마을 회관에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메밀국수를 만들기로 했다고 합니다. 할머니들이 메밀 반죽을 늘이고 할아버지들은 장작불에 육수를 끓였습니다. 저는 그저 구경만 하고 있었는데 할머니께서 반죽 늘이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마을 주민들은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예전에는 이보다 더 심한 폭설도 있었다면서 그때는 지붕이 무너질까봐 밤새 눈을 쓸어내야 했다고 합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저는 더욱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곳 사람들에게 폭설은 위기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서로의 정을 나누고 지혜를 모으고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제가 여행에서 찾고 싶었던 진정한 한국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아침 일찍 이장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마을의 겨울 준비 방식을 보여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박 선생님과 함께 이장님을 따라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저는 이곳 사람들의 놀라운 지혜를 하나둘씩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방문한 곳은 마을 공동 창고였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창고 같았지만 안에는 체계적으로 정리된 겨울용품들이 가득했습니다. 장작은 크기별로 차곡차곡 쌓여 있었고 양초와 성냥 같은 비상용품도 넉넉히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장님은 이런 준비가 없으면 강원도 겨울을 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한 할머니 댁에 들렀습니다. 할머니는 우리에게 고구마 순 된장무침을 대접해 주셨는데 이게 또 하나의 놀라운 발견이었습니다. 여름에 땄던 고구마 순을 삶아서 말려두었다가 겨울에 된장에 무쳐 먹는다고 합니다. 신선한 채소를 구하기 어려운 겨울철의 중요한 반찬이었습니다. 이장님 댁 뒤뜰에는 눈 속에서도 푸른 채소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비닐하우스는 아니었지만 지프로 만든 덮개가 채소들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렇게 해두면 겨울에도 신선한 채소를 먹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화학비료 대신 퇴비를 사용해서 그런지 채소들이 유난히 싱싱해 보였습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우리는 마지막으로 마을 뒷산의 작은 절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폭설이 올 때마다 마을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었다고 합니다. 절 안에는 비상식량과 담요가 항상 준비되어 있었고 화목난로도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스님은 이것이 산사의 오랜 전통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루 종일 마을을 돌아보면서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자연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연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워왔고 그 지혜를 대대로 전해왔습니다. 현대화의 물결 속에서도 이러한 전통적 지혜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박 선생님은 이것이 바로 한국 산촌의 진정한 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녁이 되자 마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마을회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옥수수를 튀겨 먹기로 했다고 합니다. 할머니들이 가져온 옥수수는 지난 가을에 직접 말린 것이었습니다. 장작불 위에서 팝콘처럼 튀겨지는 옥수수 소리를 들으며 마을 사람들은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이야기를 시작하신 분은 최고령자이신 할머니였습니다. 올해 92이시라는 할머니는 6.25 전쟁 때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피난민들이 이 마을에 머물 때 얼마 되지 않는 음식을 나눠 먹었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때는 쌀 한 줌이 금보다 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서로 도와가며 그 힘든 시절을 버텨냈다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 선생님의 아버님이신 박 어르신이 이야기를 이어받으셨습니다. 1970년대 새마을 운동 시절 마을길을 넓히고 지붕을 갈던 이야기였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와서도 밤늦게까지 마을 사업을 했다고 합니다. 달빛 아래서 시멘트를 부어 만든 길이 아직도 남아있다며 그때를 회상하셨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다른 할아버지가 미군 부대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젊은 시절 미군 부대 근처에서 일하셨다고 합니다. 처음 접한 미국 문화에 대한 이야기, 당시로서는 신기했던 햄버거와 코카콜라 이야기까지.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마을에서 40년간 보건소 일을 하셨다는 또 다른 할머니는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응급환자가 생기면 등에 업고 산길을 몇 시간씩 걸어 나갔다고 합니다. 지금이야 도로도 좋아지고 구급차도 다니지만 그때는 오로지 사람의 힘으로 환자를 날랐다고 하셨습니다.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산에서의 경험담으로 이어졌습니다. 산나무를 캐러 갔다가 곰을 만난 이야기, 겨울에 눈길을 걷다가 겪은 아찔한 경험, 봄마다 찾아오는 산불과 싸운 이야기들. 각자의 기억 속에는 이 마을에서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이야기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누군가 옛날 민요를 흥얼거리기 시작했고 어느새 마을 회관은 노랫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아리랑, 강원도 아리랑, 그리고 이름 모를 토속민요까지. 저는 휴대폰을 꺼내 이 소중한 순간을 녹음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제가 얼마나 운이 좋은지 실감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책에서도 인터넷에서도 찾을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오직 이 마을, 이 순간에만 존재하는 살아있는 역사였습니다. 폭설이 저를 이곳에 발이 묶이게 했지만 그 덕분에 저는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드디어 눈이 그쳤습니다. 아침 일찍 군청에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제설 작업이 끝나서 오늘 중으로 도로가 열릴 거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기다리던 소식이었지만 묘하게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마을 사람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마을 회관에 모였습니다. 특별히 팥죽을 끓였다고 합니다. 할머니들이 끓인 팥죽에는 쌀로 만든 새알이 동그랗게 떠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예로부터 큰 눈이 그치고 나면 팥죽을 끓여 먹는 것이 이 마을의 전통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지난 일주일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불안했던 이곳이 이제는 마치 오래된 고향처럼 느껴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얀 설경도, 장작 타는 소리도, 할머니들의 정겨운 방언도 모두 그리워질 것 같았습니다. 이장님은 제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마을에서 직접 담근 된장과 고추장이었습니다. 정성스레 포장된 항아리에는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시카고에 돌아가면 이 맛이 그리울 거라며 이장님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할머니들은 제게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된장은 너무 오래 두면 안 된다는 것, 고추장은 실온에 두되 직사광선은 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마치 손자에게 당부하듯 꼼꼼하게 설명해 주시는 모습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떠나기 전 박 선생님이 제게 의미심장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겨울이 없으면 봄이 오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번 겨울은 제게 어떤 봄을 가져다 줄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마을을 떠나는 길, 주민들이 모두 나와 배웅해 주셨습니다. 렌터카는 이미 제설차가 뚫어놓은 길 위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차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마을을 둘러보았습니다. 일주일 전과 똑같은 풍경이었지만 제 눈에 비치는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시카고행 비행기 안에서 저는 블로그 첫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제목은 한국 산골 마을에서 배운 인생의 의미였습니다. 글을 쓰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찾은 것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닌 진정한 삶의 모습이었다는 것을요. 지금도 가끔 그때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눈 내리는 소리, 장작 타는 소리, 할머니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박 선생님의 말씀도 생각납니다. 그 겨울은 정말로 제게 특별한 봄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삶을 바라보는 제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으니까요. 다음 달 저는 다시 그 마을을 찾아갈 계획입니다. 이번에는 우연이 아닌 의도적인 선택으로 말입니다. 강원도의 그 마을은 이제 제게 단순한 여행지가 아닌 제 인생의 또 다른 고향이 되었으니까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우연히 한국의 시골에 폭설로 갇히셔서 다양한 경험을 하신 마이클 씨의 사연은 재밌기도 하고 따뜻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동포착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